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약간 어려운 문제, 최대 최소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자, 2점 1,1, 3,1이 있습니다. A, B를 지나 각각 Y축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G와 만난 점을 PQ라고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좌표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죠.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자, 원점 X 1,1이 여기 있고요. 3,1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그 다음에 A와 B를 지나 각각 Y축에 평행하게 그은 직선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직선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직선 G. 그런데 이 만난 점을 PQ라고 하자. 그러니까 P하고 Q가 어디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Y는 MX라고 둘까요? 네, MX. 요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데 얘 이름이 G인 거죠, G. 예, 이 직선 G. 이것이 만난 점을 PQ라고 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Q가 되는 것이고, 그럼 B를 좀 아래다 쓸까요? 여기다가 B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가 Q. P, 여기는 P, 여기는 Q.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점, Q점이 그래요. 이렇게 내려가게 버리면 PQ가 되는 거겠죠. 예.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A라는 녀석도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AP의 길이의 제곱. 잠깐만요. AP의 길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으면은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그 다음에 BQ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예, 요 파란 선분의 길이가 사실 요 G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약간 위로 들어 올리게 되면 BQ는 늘어나요. 그런데 A하고 P는 간격이 좀 좁아집니다. 좀 내리게 되면 얘는 좀 줄어드는데 이 녀석은 길이가 좀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는 늘고 어느 하나는 줄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점이 자, 이렇게 완전히 A와 B의 위쪽으로 그려진다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길이가 계속 늘어나요. 둘 다 늘어나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는 아니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요 직선은 지금 제가 요 세 개의 직선을 그려봤습니다만은 요 중앙 A와 B의 사이를 통과하는 어느 각도 그 지점에서 이것이 최소값을 가지지 않겠는가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상태에서요. AP의 길이를 어떻게 잴 것인가. 그 다음에 이 BQ의 길이를 어떻게 잴 것인가.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좌표 평면 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X는 1이죠. A점 좌표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Y는 MX 위에 X가 1인 지점에서의 좌표. 당연히 그러면 P점 좌표는 우리가 1,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놈 M, 1,M이라고 할 수 있다. Q, 이것은 X 좌표가 3이니까 자, 3을 대입하면 3M이 되겠죠. 3M 이렇게. 그럼 이제 AP의 길이는 뭡니까? AP의 길이는 루트 1,1과 1,M 사이의 거리. X 좌표는 똑같으니까요. Y 좌표 가지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M이고 얘가 1이니까 1 빼기 M. 1 빼기 M. 이것은 1 빼기 M. 그리고 사실은 요 P점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자, 절대값으로 딱 처리를 해줘야 항상 양수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B, Q.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Y축과 나란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 두 녀석의 거리도 1과 그 다음에 3M이었으니까 1-3M 절대값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Q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이 m에 관한 어떤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1-m에 자 원래 절대값 치고 제곱을 해야 됩니다. 1 빼기 3m의 절대값 치고 제곱. 자 절대값 치고 제곱했습니다. 제곱. 절대값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전개. m에 관한 몇 차식? 그럼 이거 m에 관한 2차식입니다. 자 그럼 m의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지금 실수 현재값을 다 가지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그 다음에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 두 개 더해주니까 10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2. 자, fm. 네, 찾았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자 물어볼게요. 요거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 우리가 일반적인 2차 함수의 축의 위치를 기억하나요? 네,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합니까 이거? 일반적인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일반적인 2차 함수에서 a는 최고차 함계수, b는 1차 함계수일 때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배, 자 a에 해당하는 게 지금 10이고요.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4, 0.4 내지는 5분의 2. 여기가 이제 축의 위치가 되는 거다. 그럼 대략적으로 m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이 fm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때 5분의 2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m값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결정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완전 제곱 바꾸고 그 다음에 뭐 꼭지점 좌표 다 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핵심만 추출해내면 되는 건데 2차 함수는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이 꼭지점의 위치에서 최소값이나 혹은 최대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 축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이 주어진 함수에 대입하면 그러면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가 되기 위한 m값입니다. gx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 문제 묻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5분의 2 m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되는가라는 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끝이 났다고 봐야죠. 자, m은 5분의 2, 즉 이 g라는 직선은 y는 5분의 2x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직선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그리고 5분의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볼까요? 자, 5분의 2 한번 대입해보죠. 얼마입니까? f5분의 2는 얼마? 자, 10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 자, 이건 이제 단순 계산이죠.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최소값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나비가 4a인 함석으로 그림과 같이 단면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최대의 물이 흐르기 위한 x의 값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비가 4a. 나비라는 말이요. 이게 뭐 날아다니는 나비. 이것도 나비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 그 너비가 있고 나비가 있고 그래요. 이 너비라는 말과 나비라는 말, 폭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거의 비슷한 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천 같은 거 있죠. 왜 이제 그 한복집 같은 데 가면 넓은 천 같은 거, 이렇게 폭이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폭을 갖다 우리가 순수 우리나라 말로 나비라 그래요. 너비라는 말은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비는 그 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함석판이 이렇게 있는데 넓은 함석판이 있어요. 근데 함석판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접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접어서 이렇게 꺾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꺾어 올리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이게 접혀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꺾어 올립니다. 이렇게 꺾어 올려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릇은 아니고요. 물바지? 우리가 이제 지붕에 보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물바지가 있는데 그 물바지 모양, 길다란 어떤 홈이 파인 그죠? 물바지 모양이 이제 되는데 그
자, 물바지를 만들어서 최대의 물이 흐르게 하고 싶다. 최대한 물이 많이 흐르게 하고 싶다.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요 꺾는 위치를 우리가 어디로 잡을 것인가라는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꺾을 거냐, 여기서 꺾을 거냐. 그 위치에 따라서요, 이게 넓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요만큼 물이 차서 흐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물이 자, 차서 흐르는 요 넓이 있죠. 요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한 게 일정한 시간에 최대의 물이 흐르기 위한, 그 말은 이 넓이가 가장 넓게 만들어지려면 물이 흐르는 단면 있죠. 단면에 넓이가 뭐가 되게? 최대가 되게. 그러면 여기를 어디에서 잘라주면 됩니까? 잘랐을 때 요 길이가 얼마면 됩니까? 자, 나비가 4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a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잘라준 요 길이를 우리가 x, 이쪽도 당연히 뭐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4a 빼기 x가 되겠죠. 그럼 접어 올렸으니까 요 높이가 x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빗금친 넓이는 4a 빼기 x와 x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면의 넓이를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S라고 할까요? 이름을 S, 넓이. 그리고 그것은 이 길이에 따라 이제 달라지니까 X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것은 자, 4a-x 가로 1이 곱하기 세로 2 x.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2차 함수가 돼버렸죠. 단면의 넓이를 x라는 요 길이에 관한 2차 함수로 설명을 해주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되고요. 원점과 4a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그런 포물선의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x축과 만난 두 점이 주어지는 형태니까 당연히 그 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2a 맞나요? 네, 2a. 자, 그래서 이 x 4a 빼기 x 4a 빼기 2x죠. 2x. 2x. x를 두 번 빼야 됩니다. 4a 빼기 2x. 그럼 여기가 이제 4a가 아니고 2a죠. 2a. 여기가 a. 이렇게. 요거 좀 지우고 여기 2a. 자, 이런 형태의 2차 함수가 그려졌습니다. 그럼 축이 이제 a니까, 그렇죠? x라는 녀석이 a일 때 단면의 넓이가 제일 크게 나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즉, 요 녀석이 x이면 높이가 a가 되는 거죠. a이면 가로의 길이는 이제 2a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2a의 제곱 이런 정도가 만들어지겠죠. 자, 문제가 원하는 것,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x라는 길이는 뭐여야 합니까? 답은 a. 자, 이렇듯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 최대가 되는가, 또 최대값은 얼마인가 등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보세요. 포물선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좀 피곤하게 생겼네요. 뭐 A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의 꼭지점 P가 원점에 가장 가까울 때 항상 조건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녀석의 꼭지점이 원점에 가장 가깝다? 그렇죠. A라는 녀석이 여러분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 요만큼은 묶어가지고 여러분 완전 제곱 바꾸는 거 쉽죠. 이런 거는 그냥 바꿔버리세요.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그럼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 P가 a, a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원점에 가장 가깝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원점과 거리가 가장 짧다, 가깝다.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OP의 길이가 최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는데, 수학적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그 용어들을 전부 다 크다, 같다, 작다 이런 형태로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워라는 것을 우리는 OP가 최소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OP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를 하죠. 자, OP의 길이를 한번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A분의 1 빼기 0의 제곱 A분의 1의 제곱 A 제곱분의 1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죠? 요거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너네들은 역수관계니까 곱이 일정하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x 플러스 y 두 녀석의 합 나누기 2는 산술평균 곱의 루트 요 녀석은 기하평균. 그런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거 x, y가 양수일 때만 적용합니다. 0도 안 돼요. 자, 양수일 때만 적용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x는 y. 내가 지금 더하고 곱하는 그 두 녀석이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갖다 적용시킬 겁니다. 얘를 갖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죠. x 플러스 y는 크다 2배 루트 xy. 이렇게, 그죠? 이자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곱해져 있는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을 x와 y라고 생각을 하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2배 루트 a제곱분의 1. 자, 어차피 루트는 그냥 쫓아가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적용합니다. 그럼 얘는 1 돼버리죠. 그죠? 1 돼버리고 그리고 루트 안쪽에 2가 생겼으니까 이 값은 루트 2. 아, 최소값은 루트 2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A값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등호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을 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그때의 XY 값, 지금 같은 경우는 A 값은 얼마입니까?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 즉, 이 문제는 A제곱은 A제곱분의 1일 때 이때 루트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제곱하고 A제곱분의 1 같으려면 A는 얼마? 4제곱이 1이면 되잖아요. 그죠? A의 4제곱이 1. 그럼 A제곱도 1이겠네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문제가 지금 양수 A의 값은 그랬으니까 자, A 값은 얼마? 1일 때.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요거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즉 A는 1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 얼마입니까? 루트 2. OP의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언제 씁니까? 자, 합과 곱의 대소관계 정리할 때 쓰는 겁니다.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역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곱이 일정한 관계니까 합이라는 녀석이 최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